리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멋진 신축 건물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과제 중에서도 수자원 효율성 분야 점수를 따야 하는 미션이 주어진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미션 공략집, 그중에서도 핵심인 실내물 사용량 감축, 인도어 워터 유스 리덕션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험에 꼭 필요한 것만 뽑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좋은 시작인데요. 이 리드 수자원 효율성 파트는요, 사실 규칙이 다른 두 가지 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두 가지 게임이요? 네, 첫 번째 게임은 필수 요건, prerequisite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장비 효율이라는 카드 딱 한 종류만 쓸 수 있어요. 아, 카드 한 종류만요?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을 통과하면 이제 두 번째 게임, 평가 항목, 즉 크레딧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대체 수자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조커 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조커 카드요? 네, 오늘 이 두 게임의 규칙 차이만 확실히 이해하셔도 뭐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시작해보죠.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그 첫 번째 관문. 필수 요건의 규칙, 정확히 뭔가요? 규칙은 아주 명확해요. 건물 전체의 총 물 사용량을 그 기준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네, 베이스라인 이거 대비해서 20% 이상 줄여야 해요. 20%요? 네, 여기서 말하는 기준선은 꽤 오래전 법인데 미국의 에너지 정책법 Energy Policy Act of 1992에 나오는 구형 설비들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잠깐만요. 1992년 법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오래전 기준이네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랑은 차이가 엄청 클 텐데 굳이 이 옛날 법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뭐죠?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리드의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철학이요? 네. 리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생 건물이 1992년 수준의 뭐랄까 물 쓰는 하마 같은 설비랑 비교해서도 20%를 못 줄이면 친환경 건물이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 이런 거죠. 하하, 물 쓰는 하마요. 재밌네요. 일종의 최소 자격 시험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려면 이 옛날 기준 숫자를 꼭 외워야 해요. 그럼 그 숫자들을 알아야겠네요. 시험에 꼭 나온다는 그 값들. 뭐죠?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90년대 미국 영화에 나올 법한 물 한 번 내리면 탱크가 통째로 비워지는 그런 변기 있죠? 네네, 알죠. 그게 바로 화장실 변기 워터 클로젯의 기준선인 1.6 GPF. 한 번 물 내릴 때 1.6 갤런을 쓴다는 뜻이에요. 1.6 GPF. 그리고 소변기 유레너스는 1.0 GPF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Private Lavatory Faucets는 1분에 2.2 갤런, 2.2 GPM이에요. 1.6, 1.0, 2.2. 이 세 숫자는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1.6, 1.0, 2.2.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기준에서 20%를 줄이려면 고효율 설비를 써야 할 텐데 이때 제품에 붙은 특정 라벨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미국 프로젝트라면 이건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새로 설치하는 변기, 소변기, 수도꼭지, 샤워헤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워터센스 라벨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해요. 아, 그게 선택이 아니군요. 네, 이건 의무예요. 이 라벨이 이 제품은 물도 아껴주면서 성능도 괜찮습니다 하고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차피 20% 줄이는 게 목표면 옥상에 빗물 탱크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그걸로 화장실 물 쓰면 안 되나요? 그게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첫 번째 게임의 가장 중요한 함정이에요. 함정이요? 네, 필수 요건 단계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빗물이나 중수 같은 대체 수자원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오직 수도꼭지나 변기 자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그걸로만 20%를 달성해야 해요. 효율상 우선, 즉 efficiency first 원칙이죠. 아니, 어차피 물 아끼는 건 똑같은데 왜 막아놓은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리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빗물 시스템 같은 복잡한 기술에 의존하기 전에 건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튼튼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아, 만약 건물이 물을 줄줄 새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걸 빗물 시스템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그건 일종의 그린 워싱일 수 있으니까요. 아하. 제가 예전에 컨설팅했던 한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설계팀이 정말 멋진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제안했어요. 근데 정작 고효율 변기만으로 20% 달성하는 걸 깜빡해서
따라서 하마터면 인정 전체가 날아갈 뻔했죠. 와, 찔했네요. 그만큼 이 효율성 우선 완칙이 리드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기본기를 먼저 보고 기술은 그 다음에 보겠다. 이런 거군요. 그럼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같은 가전제품은요? 당연히 포함되죠. Appliance and Process Water 항목에서 다루는데 이것도 필수예요. 주거용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는 에너지 스타 인증. 아, 에너지 스타. 네. 그리고 대규모 상업용 세탁기는 CEA Tier 3A 같은 등급을 만족해야 하고요. 가이드에 있는 표를 보고 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기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 절감은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군요. 솔직히 요즘 기술로는 20%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리드가 이걸로 만족할 리가 없죠. 맞아요. 진짜 점수 싸움이 벌어지는 두 번째 게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그렇죠. 20%는 그냥 본선 진출 티켓일 뿐이에요. 진짜 점수 경쟁은 25% 절감부터 시작됩니다. 필수 요건을 초과해서 절감하는 만큼 점수를 더 받는 아주 직관적인 시스템이에요. 아, 또 외워야 할 숫자들이군요. 점수표를 한번 불러주시죠. 네, 25% 절감에 성공하면 1점, 1점, 30%는 2점, 35%는 3점, 40%는 4점, 45%는 5점, 그리고 50%를 절감하면 BD 플러스 C 기준으로 최고점인 6점을 받게 돼요. 아, 5% 더 아낄 때마다 1점씩 추가되는 계단식 구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50% 절감이라.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단순히 초절수 설비 몇 개 설치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달성하죠? 바로 여기서 아까 사용할 수 없었던 조커 카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 그 조커 카드? 네, 이 평가 항목, 즉 두 번째 게임에서는 Alternative Water Sources, 대체 수자원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빗물이나 세면대나 샤워실에서 쓰고 버려지는 물을 깨끗하게 처리한 중수, 그레이 워터를 모아서 화장실 변기용수로 쓰는 거죠. 아하, 이렇게 대체된 물의 양만큼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물, 음용수, potable water 사용량 계산해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절감률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야, 첫 번째 게임에서는 봉인되었던 필살기를 두 번째 게임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실제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요. 그 연습 문제에 있던 좋은 예시, 남자 2명, 여자 1명 있는 사무실 물 사용량 계산하는 걸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 문제가 시험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아까 외웠던 기준성 값 있죠? 1.6, 1.0, 2.2. 네. 여기에다가 LED가 정해준 기본 사용자 패턴 값을 곱하면 돼요. 자, 먼저 여성 1명은 하루에 변기를 3번 사용한다고 가정해요. 하루 3번이요? 네. 여기에 변기 기준선 값인 1.6 GPF를 곱하면 4.8갤런이 나오죠. 남성 2명은 변기도 쓰고 소변기도 쓰니까 좀 더 복잡하겠네요. 맞아요. 엘리드 가정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에 변기 1회, 소변기 2회를 써요. 1회, 2회. 네. 따라서 남성 2명의 경우 2명 곱하기 변기 1회 곱하기 1.6 GPF 플러스 소변기 2회 곱하기 1.0 GPF 이렇게 계산하면 총 7.2갤런이 나옵니다. 7.2갤런. 세면대는 어떻게 되고요? 세면대는 3명 모두 하루 3번, 한 번에 30초씩 쓴다고 봐요. 이걸 분당 유령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총 2.25갤런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4.8 더하기 7.2 더하기 2.25 해서 총 14.25갤런. 이게 바로 이 사무실의 하루 기준선 베이스라인 사용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계산은 알겠는데 하루에 변기를 딱 3번 쓰고 세면대를 정확히 30초만 쓴다는 가정이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사람들마다 훨씬 더 들쭉날쭉할 텐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당연히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리드 인증이라는 게 전 세계 수많은 건물들을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실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모든 프로젝트가 동일한 조건에서 계산하게 해서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아, 일종의 비교를 위한 약속 같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14.25갤런이라는 기준선이 나왔고 이제 실제 우리가 설계한 건물, 즉 디자인 케이스와 비교하는 거군요. 그렇죠. 디자인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고효율 설비에 더 낮은 GPF 값을 똑같은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28 GPF짜리 변기를 썼다면 그 숫자를 넣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예를 들어 10갤런이라면 14.25 나누기 10 해서 절감률을 구하고 그에 맞는 점수를 얻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평가 항목 점수를 딸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계상하는 유지주 베이스드 캘큘레이션 방식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필수 요건에서는 더 간단한 prescriptive path라는 길도 있지만 점수를 따려면 무조건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듀얼 플러시 변기. 대소변 물 내리는 버튼 2개 있는 듀얼 플러시 토일렛의 경우요. 아, 네. 리드는 사용 빈도를 대변 1번에 소변 2번 비율로 가정해서 두 플러시 값의 평균을 내서 계산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점수 획득 방법은 알았는데 혹시 뭐 특별 보너스 점수 같은 것도 있나요? 병원이나 호텔 같은 곳은 물을 더 많이 쓸 테니 추가로 점수를 딸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리하시네요. Schools, Retail, Hospitality, Healthcare 같은 특정 용도 건물들은 Appliance and Process Water 부문에서 추가로 1점에서 2점까지 더 획득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상업용 주방의 식기세척기나 대형 세탁시설, 병원의 의료 장비 같은 특수 장비들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효율 기준을 만족하면 보너스 점수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리드 가이드에 있는 관련 표, 특히 테이블 2, 3, 4, 5를 보면 어떤 장비가 해당하는지 나와 있으니 내 프로젝트가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내 물 사용량 감축 항목의 최종 보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뭔가요? 바로 exemplary performance, 우리말로는 모범 성능이라고 해요. 모범 성능? 네. 만약 실내물 사용량을 55%까지 절감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항목의 만점인 6점 외에 이노베이션이라는 다른 카테고리에서 추가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요? 와, 그건 거의 물 사용량을 반 이상 줄이라는 건데 그 정도면 거의 건물 안에서 물이 자급자족되는 수준 아닌가요? 실제로 이걸 달성한 프로젝트가 있긴 한가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아주 효율적인 설비를 기본으로 깔고 빗물과 중수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이 종종 달성하곤 해요. 이건 단순히 점수를 넘어서 우리 건물이 물 효율의 최전선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볼까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청취자분, 일단 숫자에 집중해야겠어요. 첫 번째 게임 통과 조건, 필수 요건 20%. 네, 20%. 그리고 정수가 걸린 두 번째 게임의 계단 25%부터 50%까지. 최종 보스격인 모범 성능 55%.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선값 변기 1.6 GPF와 소변기 1.0 GPF. 이 숫자들은 무조건 외워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숫자만큼 중요한 게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 즉 필수 요건에서는 오직 효율성 우선 원칙에 따라 설비 성능만으로 20%를 줄여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두 번째 게임, 평가 항목에서는 봉인 해제된 조커 카드, 얼터너티브 워터 소스를 활용해서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 전략의 차이. 이걸 명확히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 수요를 줄일까, 즉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물 사용량을 추적하는 건 어떨까요? 리드에는 건물 전체 물 사용량을 측정하는 빌딩 레벨 워터 미터링이라는 필수 요건도 있고 또 특정 시스템별로 계량기를 다는 워터 미터링 평가 항목도 있거든요. 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전부 설계도 위에 그려진 약속이에요. 우리 건물은 계산상 물을 이만큼만 쓸 겁니다라는 예측이죠. 그렇죠. 예측이죠. 그런데 계량기, 즉 미터링은 그 약속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심판 역할을 해요. 단순히 물 사용량을 측정하고 눈으로 보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계산했던 것 이상의 추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측정의 힘이 설계라는 예측과 실제 건물의 장기적인 운용 성능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오늘 배운 절감 전력과 이 측정의 관계까지 생각해 보시면 수자원 효율성 분야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